안녕하세요. 도비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레이어에 그림도 그려보고 멋진 풍경 사진에 제 사진을 올려서 제가 마치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포토샵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해요. 오늘은 무슨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도구 상자의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열기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 안에 있는 특정 영역에만 색상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와 같이 어느 한 특정 영역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그 부분만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변화를 줄 수 있겠죠. 바로 오늘 공부할 도구가 그런 도구인데요. 특정 영역을 사각형의 형태로 선택할 때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특정 영역을 원의 형태로 선택을 할 때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 상자의 이동 도구 아래에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는데요. 그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단일행 선택 윤곽 도구, 단일열 선택 윤곽 도구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선택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시고 사진 위에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깜빡거리면서 사각형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영역을 사각형 형태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이후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레이어를 공부할 때 배경 레이어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풀지 않고서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배경 레이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면 영역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동 도구로 도구를 바꿔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이 되지요. 자,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겠습니다. 되돌리기의 단축키는 Ctrl Z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 차례 되돌리기는 CS 버전의 경우 Ctrl Alt Z였습니다만 CC 버전부터는 Ctrl Z만 연속으로 사용하셔도 여러 차례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Ctrl Z, Ctrl Z. CS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해졌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정사각형 형태가 유지되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자유롭게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되지만 이와 같이
정사각형의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정사각형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옵션 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바는 좌측에 있는 도구 상자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택된 도구에 관련된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동 도구에 관련된 옵션이 나오고,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시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에 관련된 옵션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새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두 번째 선택 영역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세 번째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선택 영역과 교차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옵션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선택 영역은 오로지 한 부분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영역 한 곳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그 옆에 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선택되었던 영역은 해제가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드래그했던 곳 한 군데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선택 영역 버튼은 오로지 한 군데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영역을 해제를 해볼 텐데요. 선택 영역 해제 단축키는 Ctrl D가 사용됩니다. Ctrl D. 이렇게 Ctrl D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축키니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영역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도 드래그를 하나 더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전에 선택했던 영역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죠. 이와 같이 선택 영역 추가를 이용하시게 되면 한 군데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겹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영역이 합쳐지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특정 영역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선택해야 할 때는 이와 같이 선택 영역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영역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새 선택 영역을 눌러서 먼저 한 군데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빼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방금 선택한 영역의 일부분을 겹쳐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이 드래그를 한 만큼 빠지죠. 이렇게 선택된 영역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선택 영역에서 빼기입니다. 자, Ctrl D를 눌러서 해제를 또 해주시고요. 다시 새 선택 영역 버튼을 눌러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과 교차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도 선택 영역과 겹쳐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교차가 된 영역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 해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의 옵션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새 선택 영역, 선택 영역의 추가, 선택 영역에서 빼기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옵션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능을 익혀두셔야 할 텐데요. 지금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형태로 선택을 했지만
다음에 공부할 여러 가지 선택 도구들도 이와 같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만 다음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옵션 바에 있는 패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영역은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D. 자, 옵션 바를 보시면 패더라고 적혀져 있는 메뉴가 있죠. 그리고 패더 옆에는 0픽셀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곳에 수치값을 적어서 영역 선택을 만들게 되면 선택 영역 주위가 뿌옇게 흐림 효과가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먼저 수치값을 적은 후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셔야 합니다. 선택 영역을 먼저 만든 후에 수치값을 적으시면 패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16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픽셀의 수치가 16이기 때문에 드래그는 16픽셀보다는 크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16이라는 수치는 아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드래그를 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사진을 불러오신 경우라면 드래그를 작게 하셨을 때 50% 이상 선택된 픽셀이 없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라는 경고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패더를 만들기에는 선택 영역이 너무 작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러오는 사진의 가로 세로 픽셀 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포토샵을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실전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작은 사진보다는 큰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치값을 높게 적용하면 흐림 효과가 많이 적용되고 수치값을 적게 적용하면 흐림 효과가 적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주변이 뿌옇게 패더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Z, 컨트롤 Z. CS 버전의 경우는 컨트롤 Alt Z입니다. 이번에는 패더의 값을 32로 더 높여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아까와 같이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패더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패더 값은 사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다시 0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사각형 형태로 선택을 할 때 패더 값이 적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열어도 최종적으로 입력한 값이 적용되어서 나오니 사용하신 이후에는 꼭 0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레이어를 응용해서 액자 사진에 내 사진을 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아래 예제 파일 링크를 클릭하시고 액자 사진과 꽃 사진을 다운받으신 후에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연습했던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고요. 액자를 저장하신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액자 사진을 불러옵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로 액자의 내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보시면 당연히 배경 레이어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물쇠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물쇠를 클릭하시면 자물쇠가 풀리겠죠.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액자 내부가 오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자 내부가 오려진다는 것은 투명한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곳에 다른 사진을 한 장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은 해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 자, 꽃 사진을 한 장 추가로 불러오신 후에 창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를 눌러서 자, 저장되어 있는 꽃 사진을 한 장 불러오겠습니다. 꽃 사진의 제목을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창이 분리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을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액자 사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옮겨보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어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꽃 원본 사진은 닫아주셔도 되고요.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0 위에 레이어 1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1을 드래그해서 레이어 0 아래로 내려보시면 레이어의 위아래 순서가 바뀌면서 이와 같이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사진이 너무 큰 것 같네요. 자, 크기를 좀 조절해 볼 텐데 포토샵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자유변형의 단축키는 컨트롤 T가 사용이 됩니다. 컨트롤 T를 눌러보시고 자,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이 사진의 모서리에서 양방향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꽃사진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줄여야겠네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이시고 엔터를 눌러서 적용하시게 되면 사진 합성이 완성이 되죠. 이와 같이 선택 도구는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액자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저장은 포토샵에 원본 파일로 보존하는 PSD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저장은 우리가 항상 다루는 사진 이미지인 JPEG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원본을 보존해야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 원본 파일인 PSD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싶으신 폴더로 위치는 맞춰 주시고요. 자, 파일의 이름은 꽃 합성 사진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파일의 형식을 보시면 포토샵 PSD라고 써 있죠. 바로 PSD 확장자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자,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형식 옵션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원본 PSD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의 이름은 방금 전에 PSD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적었던 꽃 합성 사진 그대로 나오죠. 파일의 이름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파일의 형식이 PSD로 맞춰져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확장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JPEG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JPEG 옵션 창이 뜨게 되죠. JPEG 옵션이 나오면 인터넷에 올릴 용도라면 굳이 최대치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량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하지만 좀 더 고품질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최고치로 맞추고 저장을 해 주셔야겠죠.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저장을 해봤는데요. 저장하신 폴더를 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로고 마크가 있는 꽃 합성 사진이 있고 그 옆에 JPG 파일이 별도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실 때는 바로 JPG 파일을 올리시면 되겠죠.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PSD 파일을 열면 포토샵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지금 작업한 레이어의 내역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